자, 5장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요건에 해당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절차가 어떻게 되고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는 것은 영리 목적과 무관하고요. 저 영리 목적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고용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인적 독립이나 또 더불어서 물적 독립, 독립성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은 이렇게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청을 언제까지 하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 개시하기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꼭 개시한 이후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교부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에게 발급을 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뭐 조사가 필요하거나 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5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점과 지점이 있고 이렇게 여러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공부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사업자 단위 가세자다라고 한다면요. 그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지만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사업자 등록상에 어떤 내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장의 주소지를 이전한다든지 또는 사업의 종류가 뭐 추가됐다든지 사업의 종류가 변경됐다든지 또는 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변경사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정정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기한은 없고요.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정신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시험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상호를 변경했거나, 예를 들어 상호, 회사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정신고를 해야 되겠고요. 통신 판매 사업자, 우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뭐 파는 쇼핑몰이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들이 있으시죠. 자, 이런 사이버몰 명칭이 바뀌거나 인터넷 주소 이름이 바뀌었거나 우리가 뭐 www 해서 인터넷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사이버몰의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그 인터넷 그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이트의 명칭이 바뀐 거죠.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호나 이런 명칭 등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법인이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정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의할 거는 법인 기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 사업자는 그 대표가 이 개인 사업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가 아예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때는 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폐업 신고를 하고 뭐 신규로 사업을 다시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장을 이전했다. 사업장의 주소지가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사업을 하다가 뭐 부천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때도 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명의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을 쭉 하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업주
개인 사업자 대표자가. 그래서 그 대표자의 아들한테 그 사업을 어, 상속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폐업 신고를 해서 다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쭉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속으로 이렇게 대표가 바뀌어서 명의가 이전됐다 그러면 그때는 정정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자, 주의사항은 증여로 인해서 명의가 이전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폐업 신고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전이 된 거예요. 그죠? 증여는 살아계실 때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에는 정정신고 사유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사유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바뀐 경우에 자, 요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공동사업이라는 건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업을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는 지인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랑 요 B랑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공동사업의 구성원 A와 B에 대한 이런 내역도 구성원에 대한 것도 신고를 해줘야 되고 지금 A가 70%를 지분을 투자했고 B가 30%의 지분을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 A가 70%의 지분을 투자했고 B가 30%의 지분을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출자 지분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출자 지분도 이걸 왜 신고하라고 하냐 하면 자 만약에 이 공동사업에서 만약에 1억의 소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1억을 예를 들어서 7대 3으로 이 손익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A, B가 1억 중에 7천만 원은 이 지금 A의 그 소득이 되는 거고 1억 중에 3천만 원은 B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세 신고를 이게 A, B 각각의 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출자 지분 등을 알아야지 이 세무서 입장에서도 파악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런 출자 지분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A, B랑 공동으로 사업하다가 C가 나도 좀 주식을 투자해서 같이 좀 하자. 나 여기 참여하고 싶다. 그럼 이게 구성원이 바뀌고 출자 지분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정정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동사업자의 경우에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이 바뀌었을 때 정정 신고를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목적물,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임대차 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건물을 임차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정정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정정신고를 하라는 것은 그 임대업자들의 이제 그 임대차 현황을 또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역을 정정신고를 받음으로써 뭐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폐기하고 이제 다시 재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재발급을 하는 기한은 1번과 2번 요 상호나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도메인 이름이 바뀌거나 이거는 신청일 당일날 다시 그 재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발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봤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